조직병리실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병리실은 에비슨 의생명 연구센터 31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병리 업무 담당자 3분과 제가 면역염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병리실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내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병리실은 정상 또는 병적 조직의 형태학적 관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병리학적 조직 표본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실험되어진 조직의 형태학적 관찰을 현미경 하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조직병리 검사와 면역조직 화학염색 실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조직병리학적 기법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직병리실 이용 안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 공유 부탁해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병리실 이용 안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반출에 이르기까지 플로우 차트입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의뢰서를 작성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조직 샘플, 티슈, 블럭, 슬라이드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의뢰하신 의뢰서를 출력하셔서 조직병리실로 전달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에 접수를 완료해 드립니다. 접수가 되면 연구자분께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내역에 따라서 실험이 진행되고 실험이 완료되면 연구자분께 메일과 SNS를 발송해 드립니다. SNS 발송된 것에 신청 번호가 있는데요. 신청 번호를 알고 오시면 완료된 블럭과 슬라이드를 반출해 드립니다. 실험 비용은 월 말에 일괄적으로 청구해 드립니다. 아래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조직병리 또는 면역염색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의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실험을 의뢰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실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병리 신청은 의뢰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간으로 접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의뢰하시고 내 실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몇 번째 순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시고 여유롭게 실험을 의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험 가능한 샘플은 실험 동물의 전체 장기, 연구용 인체 조직, 지브라피시, 셀 펠렛, 셀 시트 등 다양합니다. 의뢰 기관은 연세대 의과대학, 내부는 연세대 의과대학, 치과대학, 연세대 분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부 연구자 모든 분들입니다. 외부는 이하여대, 업체 셀리버리 등이 있습니다. 조직병리실에 의뢰되는 조직의 80% 이상이 실험동물의 전체 장기들입니다. 실험동물을 부검하실 때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체열과 방열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를 갈라서 복대동맥에서 체열을 하시면 튜브에 옮겨서 혈액 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으시고요. 체열하시고 난 다음에도 복대동맥을 잘라서 장기 안에 남아있는 혈액을 최대한 흘러나오게 방열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직 소견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장기 내에 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티슈 안의 몰폴로지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역염색을 할 때 내인성
가산화 요소 불활성화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페록시데이즈는 적혈구나 백혈구내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혈액을 제거를 잘 하지 않으시면 면역염색을 보실 때 비특이적으로 발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하실 때 꼭 혈액을 잘 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몸의 단면입니다. 조직병리실에서 제작해드리는 슬라이드는 입체적인 장비를 평면화해서 한 단면만 슬라이드에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단면을 정확하게 그로스를 해오셔야 병변 부위를 제대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혼재해서 쓰시는 연구원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신데 옆에 이미지를 브레인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면은 이렇게 관상면 또는 전두평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처럼 왕관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밑에 이미지는 수평면 또는 횡단면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상면 또는 중단면인 모습입니다. 조직 샘플의 준비를 몇 가지 대표적인 장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장기는 홈페이지에 PPT 파일이 따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샘플을 해오시면 됩니다. 리버 같은 경우는 엽을 잘 정리하신 후에 최대한 넓은 단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면도날을 이용해 그로스를 하시면 됩니다. 키드니는 피질과 수질이 잘 보일 수 있게 중단면 또는 횡단면으로 그로스를 하시면 됩니다. 스플린도 횡단면 내지는 롱기투디널한 방향으로 중단면으로 그로스를 하시면 되고 펑크레아스도 이렇게 메디엄 플랜, 정직면을 이렇게 그로스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런 같은 경우에는 주기관지가 포함되게 그로스를 하셔서 샘플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용으로 실험되어진 조직은 그로스에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자 하는 병변 부위를 반듯하게 정확하게 그로스를 해서 이렇게 카세트에 담아 오셔야 몰폴로지를 정확하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카세트 프린터입니다. 2021년 10월에 장비가 도입되어 있고요. 조직병리실에 문의해서 사용 시간을 예약해 주시면 장비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신 후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를 해서 카세트에 라벨링 된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슈 프로세서와 엔베딩 센터입니다. 조직 처리기와 포매기인데요. 조직 처리기는 폼의 전처리 과정으로 조직을 알코올에서 탈수를 하고 파라핀과 섞이게 할 수 있게 자일린에서 클리어링 과정을 거쳐서 파라핀이 침투되게 하는 장비입니다. 엔베딩 센터 포매기는 조직을 일정한 크기의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파라핀 블럭과 크라이오 블럭입니다. 파라핀 블럭은 10% 중성 포르말린에서 하루 정도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IHC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래 고정을 하시면 고정액인 포름알데하이드기에 의해서 프로테인이 링킹돼서 안티젠 발현을 막기 때문에 오래 고정하시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티슈 프로세서에서 알코올 자일렌 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 파라핀으로 이제 일일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포매를 해드리는데 조직 방향은 업무를 담당하신 담당자와 상의 후에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크라이오 블럭은 프레시한 티슈를 OCD 컴파운드로 포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톤과 크라이오스탯입니다. 마이크로톤은 파라핀 블록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장비로 섹션이 가능한 두께는 2에서 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크라이오스탯은 동결 조직 블록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장비로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까지 섹션이 가능합니다. 파라핀 섹션과 크라이오 섹션입니다. 파라핀 섹션은 HN 스테이닝, IHC, DNA, RNA 추출, 기타 특수염색 등의 실험 목적에 맞게 슬라이드를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섹션입니다. 파라핀 섹션으로 하면 없어지는 물질을 염색하거나 면역 형성 항체법으로 항원 문제를 증명하는 경우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헤마톡실린의 에오지인 스테이닝입니다. HN 스테이닝은 조직 내의 핵과 세포질을 염색하여 조직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염색 방법입니다.
핵은 산성인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성 염료인 헤마톡시진에 의해 퍼플 블루로 염색이 되고, 세포질은 산성 염료인 에어진에 의해 핑크로 염색이 됩니다. 스페셜 스테이닝, H 스테이닝에서 관찰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조직 내 구성 요소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조직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직병리실에서 실험 가능한 특수 염색은 만손 스트라이크론, PAS 파스 스테이닝, 베로프 반지슨 스테이닝, 톨리딘 블루 스테이닝, 아시안 블루 스테이닝, 사프라니오 스테이닝, AB 파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시약을 다 구비해서 특수 염색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사오는 키트를 제공하실 경우 담당자 선생님과 상담 후에 진행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피크로 시리우스 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키트를 받아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염색입니다. 조직병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염색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손 스트라이프론 스테이닝은 조직 내 악효소물을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으로 콜라겐 파이버는 블루로, 그 외에 머슬과 사이토플라즘은 레드, 유플레인은 블루리시 블랙으로 염색이 됩니다. 콜라겐 파이버의 증가는 리버 시로시스 같은 간경화와 같은 조직 내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증명할 때 주로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페리오딕 엑시드 스티프 스테이닝입니다. 조직 내의 글라이코겐 점액물질 및 펑거스 감별을 위한 염색 방법으로 글라이코겐, 유신,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파지티브하게 레디시 퍼플로 염색이 되며, 사이토플라즘은 페일 핑크, 유플레인은 블루로 염색이 됩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게 사구체의 기점막이 레디시 퍼플로 염색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세포질에도 소량의 글라이코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페일 핑크로 염색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분비성 기관의 점액 물질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염색 방법입니다. 베로프 반지슨 스테이닝입니다. 조직 내 엘라스틱 섬유를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으로 엘라스틱 파이버는 이렇게 나눠놓은 구조로 블랙으로 염색이 되고, 콜라겐 파이버는 만손 스트라이프론 염색과는 다르게 레드로 염색이 됩니다. 머슬 및 사이토플라즘은 옐로우, 유플레인은 블루리시 블랙으로 염색이 됩니다. 엘라스틱 파이버의 증가는 동맥경화증, 여러 혈관 질환 증명에 주로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아시안 블루 스테이닝입니다. 조직 내에 산성 동맥 물질의 존재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엑시드 묵도 서브스턴스는 이렇게 블루로 염색이 되고, 유클레인은 핑크리시 레드, 사이토플라즘은 페일 핑크로 염색이 됩니다. 아까 파스 스테이닝은 뉴트럴 미코 서브스턴스를 염색을 하기 때문에 AB 파스 스테이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점액성 선황과 미분할성 상폐암을 구별하는 염색법으로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직병리와 관련돼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에 면역염색 관련된 서비스를 소개할 텐데요. 아까 박학술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면역조직 화학염색은 조직 또는 세포 내 화학물질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와 기질을 결합하여 항원의 존재 부위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1차 안티바디만 붙이는 다이렉트 메소드가 있고, 2차 안티바디에 이렇게 폴리머릭 체인을 붙여서 반응시키는 간접법이 있습니다. IH 실험 및 시약입니다.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는 연구자에게 제공받아 조건 실험을 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호스트가 마우스 래빗인 경우에는 2차 세컨더리 키트를 다코사에서 나오는 엠비전 시스템 HRB 라벨드 폴리머 키트를 사용하고 있고, 1차 안티바디가 호스트가 고트인 경우에는 벡타스테인에서 나오는 ABC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스트에서 만들어진 세컨더리 안티바디는 연구자가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조직병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코사의 키트의 염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원이 잘 발현이 되면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이렇게 반응을 시킵니다. 세컨더리 안티바디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호스트의 안티호스트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반응시키면 됩니다. 세컨더리 안티바디에 이렇게 덱스트란 폴리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2차 안티바디와 이제 HRP 엔자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AB가 포함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반응시키면 됩니다. 조직 내에 존재하는 안티바디 양이 적더라도 증폭 기전이 있는 키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강화 분비 현상에서 발색된 부위를 보실 수 있게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IHC의 조건 실험입니다. 항체가 적절하게 발현이 돼야 안티바디를 붙였을 때 염색성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직병리실에서는 4가지로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물계는 아무런 조건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염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네이즈 K 효소를 반응시켜서 안티제를 발현시키거나 닭고사에서 나오는 pH 6.0짜리 사이트레이트 버퍼, pH 9.0짜리 TS-EDTA 버퍼를 사용해서 가열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약, 그거 많이 써요? 프리시드 버퍼 등은 연구자가 제공해 주셔야 실험이 가능합니다. 다일루션 팩터는 데이터시트를 참고해서 1대10에서 1대1000까지 농도를 희석해서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물게 랩에서 제조한 형체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경제력이 떨어져서 1대10만 이상까지도 희석을 해서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같은 KI67 안티바디라 하더라도 연구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호스트와 그리고 제조사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토콜로 실험을 해드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병리실에서는 IHG 염색 본 실험이 들어가기 전에 꼭 조건 실험을 해서 적합한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다코학술부에서 발표해 주셨듯이 조직병리실에서는 현재 뉴트리벌 장비인 PT 링크와 면역염색 장비인 오토스테이너 링크 4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뮤노플루오레센스입니다. IHC와 같은 반응 원리인데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형광물질을 결합하여 항원이 존재하는 부위를 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드리는 슬라이드는 이미징 센터에 가셔서 사진을 찍는데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F 실험 및 시약입니다.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와 그다음에 고정이 되지 않은 조직으로 섹션을 한 크라이오 슬라이드를 제공받아 조건 실험 없이 본 실험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물게 파라핀 슬라이드로 IF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건 실험을 진행 후 본 실험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IF 세컨더리 안티바디는 플로우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연구자분들이 제공해 주시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더블 IHC와 더블 IF입니다. 조직병리실에서는 HRP 호소가 붙어져서 DAB 발색제가 있는 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알칼라인 포스파타즈에 페스트레드가 붙여져 있는 키트는 연구자분이 제공해 주셔야 더블 ITC 서비스가 가능하고 더블 IF는 굉장히 많이 의뢰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호스트에 플로레센스가 반응되어 있는 시약을 제공해 주시면 실험이 가능하십니다. IHC와 IF 이미지입니다. 여기 ABC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EGFR의 발현 양상입니다. 이게 황갈색으로 염색된 부위가 포지티브한 부위인데 1 포지티브에서 3 포지티브까지입니다. EGFR 프로테인은 멤브레인 프로테인으로서 세포의 신호 전달, 성장, 분열 이런 데 많이 관여하는 프로테인인데 일부의 암세포에서 고농도로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F 같은 경우는 CRVB2 프로테인의 발색 정도입니다. CRVB2가 과발현되면 정상세포 조절 인자를 억제해서 암세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토케라틴 세븐, 그리고 TTF1 안티바디인데 이 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아데노카시노마일 때 이 두 가지 프로테인을 염색을 해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P53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암을 억제하는 프로테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IF 이미지에서 보시면 암 증식 표지자인 KI67이 이렇게 헬라세포의 셀에서 이렇게 발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형광물질 플로 488을 붙이면 이렇게 녹색을 띠는 형광 염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투블린은 적색을 띠고 있는 형광물질을 붙여서 이렇게 염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핵만 염색하는 대조 형광물질인 다피를 염색을 하면 이렇게 염색이 됩니다. 머지를 하면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발표를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15분이 주어졌었거든요.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에이팝토시스라고도 하고 에포토시스라고도 하는데 세포 사멸입니다. 조직이나 세포가 사멸된 부위를 염색하는 터널 어세이라고도 합니다. 에포토시스는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다가 세포의 자살 유전자에 의해 세포의 위축이 일어나서 죽음으로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 어세이의 염색 방법은 DNA가 손상돼서 플라그멘테이션이 일어나면 DNA 이중 나선 구조에 분열이 생기고 N-터미널 말단에 PDT 요소가 존재하는데 DNTP를 결합하고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반응시켜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부위를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면 DAB 크로모젠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에포토시스가 일어난 부위가 황갈색으로 염색이 되는 걸 관찰하실 수 있고, 그리고 대조 염색인 헤마토친을 통해서 핵이 이렇게 퍼플로 염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제 갈색 부위를 488 플로어를 발색을 시켜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형광이 염색이 되고 다피 형광 물질에 의해서 핵이 이렇게 염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셀 펠렛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가로주 겔 같은데 셀 펠렛을 넣어서 오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실험이 가능하시거든요. 아까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셀마다 너무 상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뭉쳐지지 않고 그게 풀어지는 셀들도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셀을 준비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셀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만들 때 포셉으로 이렇게 옮겨 드리거든요. 포셉으로 잡아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싸서 오시는데 그 싸서 오시는 거를 이렇게 단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붙여드리면 이게 셀 펠렛 자체가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풀어져 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심플랩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셀 슬라이드 자체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아니기는 하지만 셀 자체를 이렇게 원형 안에 동그랗게 펼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것으로 조직병리 실은 마치겠습니다. 네,